이번 시간에는 분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중에서 분수의 모양으로 주어지는 함수가 있다. 그럼 분수라는 것은 이제 분모 분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분모에 미지수 또는 문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분수식이라고 배웠고, 함수의 형태가 분수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경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이 분수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요런 형식의 식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실 때는 반비례라는 용어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x하고 x가 막 증가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반비례라고 하는 형태로 배우셨는데, 반비례를 배우실 때 아마 이런 그래프도 같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x가 1일 때 1이고요.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이 쭉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 x라는 녀석이 만약에 유리수라고 한다면 이 조밀하게 점이 쭉 찍힐 거고요. 실수라고 한다면 이제 쭉 이어지는 형태로 점이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 x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점이 놓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용어가, 자, 이런 형태의 대응 관계 중에서 이제 x 하나에 오직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함수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분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x분의 k라는 형식을 놓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k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y는 x분의 k 그랬을 때 이렇게 분수함수가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이런 대칭인 형태를 띠게 되고요. 좌표를 살펴보게 되면 x가 1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은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1,k 또는 k, 1이라고 하는 이런 점을 지나가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의 함수가 되고요. 이 분수함수의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첫 번째, 이거 원점 대칭이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함수들 중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3차 함수 공부할 때 원점 대칭인 그래프, 기함수라는 걸 공부를 했었지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수함수도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다. 자, 두 번째, 다른 함수에는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점근선? 이것도 뭐죠? 점근선. 그래프를 그려가다 보면 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점이 찍히게 되는데, 자, 점점 이렇게 누구를 향해 다가갑니까? x축을 향해서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점근선이란 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자, 직선, 이런 뜻입니다. 점근선이 누구냐? 자, 요거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x축과 y축이 이것이 바로 점근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양수를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죠. y도, 그죠?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에 그래프가 찍히게 되는데, 만약에 k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x가 1이면 전체 값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1, 얼마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요것이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진다. 자, 그리고 x분의 1하고 x분의 2 또는 x분의 4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찍히는 점이 잘 보세요. 1,k라 그랬지 않습니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원점이 지금 대칭의 중심에 와 있는데, 자, 세 번째 k의 절대값 크기가, 자, 이것이 커지면 그러면 얘는 점점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함수가 요 k 값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두 개의 분수 함수를 보고 있는데 요 k 값이 똑같다면, k의 절대값이 똑같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같은 형태가 되겠죠. 포개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함수가 f, 자, 이것이 분수 함수인데 k의 절대값이 같으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 k라는 이 부분에 있는 이 값의 크기가 같다면, 그러면 이때는 겹쳐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행 이동을 하던 대칭 이동을 하던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겹쳐질 수 있다, 겹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우리 약속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이 하얀 그래프 보세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버리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가 약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래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실수 전체를 갖다 정의용을 하면 0이라는 녀석은 대응하는 값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원소가 다 어느 하나의 y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되니까 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해버리면요, 이건 함수가 안 되죠. 유독 한 점, 0,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분수함수를 약속을 할 때는, 분수함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때는 분모를 0으로 하는 그 하나의 원소만큼은 정의역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수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정의역은, 이거는 이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의역은 분모를 자, 0으로 만드는 그런 위치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자,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데 분모를 0으로 하는 그 녀석만큼은 빼고 생각하자. 걔 집어넣고 함수 따지면 우리가 이제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자, 분수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땐 여러분이 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수함수의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형태, 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금방 그릴 수 있고요.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수함수는 y는 x분의 k 그래버리면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중요한 것, 원점 대칭이고 점근선이 존재하고 k라고 하는 이 분자에 있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리고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은 제외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이 분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모든 함수나 도형의 이동은 x라는 문자를 x 빼기 m으로 바꿔줘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게 된다. 자, y라는 문자를 y-n으로 교체를 해줘야 이만큼 이동한 형식이 된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함수의 형태가 y-n은 x-m분의 k라는 이런 형식이 되고요. 그래서 y라는 녀석은 x-m분의 k, 자, 요거
넘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설명할 때 이제 y는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n이라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x 빼기 m 플러스 n 요런 게 붙어 있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x분의 k라는 형태의 함수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동을 제가 한번 시켜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자, x축 y축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었고 여기가 m입니다. 여기가 n이에요. m, n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분수함수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걸 먼저 그리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요. 항상 점선으로 그려주시고,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여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 움직이게 되면은 원점이 m, n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x축, y축이 요만큼 옆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놓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이제 조사를 하시는데 점근선의 위치 꼭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x절편 또는 y절편 있죠. 그죠? 요거까지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때 우리가 뭘 찍어주는 거라고? 점근선의 위치를 찍어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해주면 이 분수함수는 이제 개형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y축이고 이제 x축이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에 관한 대칭입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뭐에 관한 대칭이다? m, n이라고 하는 요 점에 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분수함수의 대칭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이 m, n이라는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게 맞아요. 맞고, 다른 함수는 이제 아니지만 이 분수함수만큼은 또 뭐에 관하여 대칭이 되는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요거 y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m, n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죠? 이 직선. 또 여기를 이렇게 쫙 거주게 되면 이것이 반대편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자, 기억하시는 건 이 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1. 그죠? 기울기 1. 요거 마이너스 1.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m, n.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렇게 생겨먹은 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는 이 분수 함수가 또 대칭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점근선 자체가요.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x는 m이라는 것이 점근선이 되고요. y는 n이라는 것이 점근선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시면 이 y축의 평행한 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요 점근선은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요 x는 m, 점근선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분모가 뭐 되는 것? 분모가 0이 되는 그러한 위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요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마지막에 있는 것.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요 x축에 평행한 수평으로 되어 있는 요 점근선의 위치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x라는 녀석이 굉장히 큰 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x가 자 10, 100, 1000, 만, 100만, 억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k라는 녀석은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숫자예요. 뭐 3이건 2건 뭐 얼마건. 그러면 100분의 3, 1000분의 3, 만분의 3, 1억분의 3 하다 보니까 거의 얘는 0에 가까운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이 될 겁니다. 하지만 0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값은 x가 무한히 커질 때 n이라는 값에 굉장히 가깝지만은 n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된다. 그래서 x값이 점점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함수값이 점점 누구에 가까워집니까? 그럼 n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n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이 바로 점근선의 위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배우게 되면은요, 그 함수의 형태와 그 위치, 다시 말하면 이 문자들마다 역할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분모에 있는 n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분자 옆에 있는 이 n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 k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한다. k는요, 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mn은 평행 이동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근선의 위치도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2차 함수에서는 표준형이라고 하면 완전 제곱의 모양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분수 함수에서는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줘요. 얘가 표준형인데, 이 표준형으로 우리가 분수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위치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놓이게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형 말고 다른 것도 있느냐? 예, 있죠. 2차 함수도 완전 제곱 만들기 전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일반형이 있었죠. 분수 함수도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일반형을 공부하시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좋을까? 자,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일반형은요, 이 표준형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통분만 시켜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x-m분의 k 더하기 n 곱하기 x-m. 자, n을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m분의 nx 더하기 k-mn. 뭐 어찌됐거나 형식이 분수함수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숫자일 수밖에 없고요. 통분하게 되면 1차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1차가 됩니다. 이런 1차 분수식, 분모 분자가 모두 다 1차인 형태의 분수식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자, 너는 c, 너는 d 이렇게 묶어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차수만 표현해 주도록 합니다. cx 더하기 d. 자, 계산 다 해서 너는 d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일반형으로 표시가 된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표준형이 되고, 표준형을 다시 통분하게 되면 일반형이 되고. 자, 일반형인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게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위치에서 점근선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죠? 예,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위치에서 점근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거 보세요. 통분을 하게 되면 1차 식이 생기는데, 요 n이라는 녀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게 어디가 있냐면 요거의 개수만큼 여기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1과 곱해지면서 이게 n이 된 거죠. 그죠? 요거 1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런 통분이 되어 있는 일반형에서 요 점근선 있죠. 요걸 딱 보고 우리가 알죠. x는 m이 점근선이고 y는 n이란 녀석이 점근선이야 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것을 요 모양에서 찾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것이 얘고요. 밑으로 갈 뻔했다.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게 요거 x는 m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1차라고 했는데 1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의 b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1차 항 개수의 b. 자, 요 녀석이 이제
y는 n이라는 점근선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거를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니까 x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점근선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요거 개수분의 개수요. a분의 c. 이게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a분의 c.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용으로 표시가 됐을 때 이런 모양으로 가져가야 원래는 이 점근선의 교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에서 이거 만드는 건 뭐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계산이다 보니까 개수 사이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파악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x축, y축, 점근선의 위치를 찍습니다. 자, 점근선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 마이너스 a분의 b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는 잠깐만요. a분의 c. 마이너스 없죠, 그죠? a분의 c. 이렇게 찍어놓고 분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빠르다. 쉽고 빠르고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왜 공부를 하느냐?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계산을 좀 생략하고 풀고 싶어서 이런 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형으로 표시된 이런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위치. 요 문제 풀 때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대칭의 중심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에까지 대칭이 되고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1차항의 개수의 비로 점근선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 자, 기본적인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 1번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그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번은요. 5개의 보기 중에서 y는 x분의 1과 겹쳐지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겹쳐지는 것을 찾는 문제는 k값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건 지금 형태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일반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얘를 표준형으로 가져가는 연습 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말 그대로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시면 됩니다. 나눈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 1차항 개수의 비가 1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얘를 분자 분모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과부족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과부족. 요거는 지금 x 빼기 1에서 플러스 2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야지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고. 그러니까 요것은 x 빼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때 여러분이 설정해준 이 과부족 있죠, 과부족. 요것이 바로 k값이 되는 겁니다. 지금 2죠. 그러니까 이것은 y는 x분의 1과는 겹쳐질 수 없다. 원점에서 얘는 좀 k값이 1인 것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x 빼기 1분의 요거는 x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빼기 1 해주고 더하기 1 해주고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고 요것은 x 빼기 1분의 1에다가 그 다음 1이니까 얘는 가능하죠. 네, 이것은 이 부분이 1이니까 이것은 y는 x분의 1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겹쳐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x 빼기 1분의 x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x 빼기 1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이고 마찬가지 요거 x 빼기 1분의 자, 여기처럼 이제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를 때는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묶어주시고 얘랑 똑같은 걸 만들어내세요. x 빼기 1. 자, 과부족 설정해야 되는데 풀었을 때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줘야 이게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x 빼기 1분의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해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게 설정을 할 필요가 없죠. 분모가 하나니까 요건 요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x분의 마이너스 1과 x분의 x는 1이니까 1. 자,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은 2번. 두 번째 것은 y는 x분의 1과 겹쳐지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이제 겹쳐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습 문제 가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문자가 들어있거나 기호, 또 절대값, 가우스 빼먹을 수 없죠. 그런 것이 들어있는 분수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y는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이거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일반형에서 바로 그리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x축, y축을 설정을 해주시고,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위치 체크합니다. x는 어디? 마이너스 2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에 점근선. 그 다음에 x분의 x니까 1, 여기가 1, 요게 점근선. 그럼 선생님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자, 점근선 선상에 걸려있지 않은 x값 하나 설정을 합니다. 0, 어때요? 점근선이 마이너스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0. x에 0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0, 마이너스 1이라는 요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0, 마이너스 1.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방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자, 원래는 이게 1사분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근선으로 나누었을 때 1사분면 방향, 2, 3, 4. 근데 지금은 이 점의 위치가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으로 놓여 있으니까 그래프는 대략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다. 뭐 그래프 이쁘게 안 그려도 괜찮은데 꼭 써줘야 되는 거죠. y축 원점 x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점근선의 위치, 분수함수는 이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자, 이런 거 정확하게 점 하나 딱 찍어주시게 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함수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자, xy 더하기 x 플러스 y는 1 보시고 선생님 이거는 분수함수가 아닌데요. 아니, 정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자, y는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쌍이 돼가지고 x 플러스 1 곱하기 y는 자,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됐죠? 자, 분모 0 되는 거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분모 0 되는 거 어디? 그럼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점근선. 그 다음에 자, 여기 1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점근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0 한 번 집어넣어 보죠. 0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 1입니다. 1.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그거지고 1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이 반대편도 있겠죠. 그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세밀한 팁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점이든지 간에 분수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자, 점근선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잡지 않습니까? 이 넓이가 항상 일정해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모든 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넓이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넓이가 똑같아요. 파란 거, 노란 게. 넓이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평행 이동을 하기 전에는요. 그래프의 형식이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인데 이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x 곱하기 y는 2라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즉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 이제 넓이가 되죠. 가로, 세로를 의미하니까 넓이가 항상 2로 일정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수함수는 k 값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어디를 지나가니? 그럼 0,1을 지나가죠. 그죠? 그럼 이 점으로부터 한 칸, 두 칸이니까 요 파란 박스의 넓이는 2가 되는데
요 파란 박스의 넓이가 바로 K 값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자, 점근선까지 수선을 내린다라고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분수함수의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쪽 그리신 다음에 반대편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가 2잖아요. 반대편으로도 자, 한 칸 잡고 두 칸 잡고 대략 눈으로 요 정도를 지나가게 그리면 되는구나. 또 한 칸, 두 칸 잡아서 여기를 지나가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마구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대충이라도 눈찜작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점근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그래프까지 그려봤습니다. 세 번째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1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정리를 한번 y는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y분의 1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고요. 이거 통분하게 되면은요. x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녀석은 x 빼기 1분의 x 다 된 거죠. 그죠? 분수함수 맞습니다. 분모 0으로 만드는 포인트 1입니다. y 원점 x 그러니까 1에다가 점근선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1분의 1이니까 여기도 1이고요. 이렇게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한 칸 한 칸이니까 여기 K값이 마이너스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려지면 K값이 K값이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니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나가면 여기도 지나가야죠. 2,2라고 하는 점도 지나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그려봤고요. 네 번째 그래프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런 분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1 절대값 붙여주시고 x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x의 절대값 붙이면 y축 접기, y의 절대값 붙이면 x축 접기, 전체 절대값을 붙이면 접어 올리기.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네, 부분적으로 절대값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나누어 그린다.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포인트가 1이죠. 그럼 1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 얘가 양음이 갈라질 거고요. 자, 여기 절대값은 좀 안에 있는 게 x입니다. 그럼 얘를 0이 되게 하는 건 0이죠. 그럼 0보다 크다 작다로 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셔야 맞아요. 0하고 1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쪽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려야 됩니다. 여기는 뭐냐? x가 0보다 작을 때 0에서 x가 1 사이일 때 여기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구간을 그래프를 그려준다. 자, x가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 그땐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래쪽에다 써볼까요? y는 요거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럼 절대값을 풀어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풀려야 맞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역시 마이너스 x 아예 다 풀어버리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다 했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죠. 위아래 마이너스 1을 갖다 하나씩 곱해주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개수가 양수인 게 조금은 편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도 이제 분수함수는 분수함수인데 점근선의 교점이 잘 보세요. 분모 0으로 만드는 값 1. 1분의 1이니까 1. 1,1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점근선으로 하는 분수함수를 여기다만 그려라. 다 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자, 또 한번 해보죠. 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는 여기를 지나가는 분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수함수가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인데 여기를 지나가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1도 지나가야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겁니다.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여기도 자,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서 이 정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래프는 요 경우죠. 그죠?
여기만 그리시면 됩니다. 다 그리면 안 되고 어디만? 여기만. 그럼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끝을 내줘야 되는 거죠. 요 그래프가 일단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게 분명히 점근선 여기 다 그리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영역 안에서만 점근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점근선. 얘가 점근선이고 얘는 끝없이 여기를 향해 다가간다. 이게 지금 이 x가 0보다 작다일 때 그래프. 자,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얘를 양수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쓸까요? 자, y는 x-1,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요것은 음수죠. 그죠? x 빼기 1이니까 음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x 빼기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는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분자 분모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자, 이렇게 여기 수평으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나요? 1보다 클 때는 자, 좀 좁으니까 지웁시다 이제. 자, 1보다 클 때는 다 양수죠. 그러니까 y는 x-1분의 x-1 맞습니까? 제대로 했나요? 둘 다 양수가 이번 1인가요? 네, 1 돼버렸습니다. 그럼 가만있어 보자. 그래프가 1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1일 때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여기는 쫙 이런 형태. 그러니까 분수함수 그래프가 되고 요 사이에서는 x 빼기 1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1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면 똑같죠. 1 돼버리고요. 여기서는 상수함수, 여기서는 분수함수.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주고 여기서는 이제 이어지네요. 그래프가. 여기서는 끊어져 있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여기 절대값을 포함한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 모든 함수가 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함수들은요. 전부 다 기본적인 그래프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공부하시고 평행이동한 다음에는 기호가 들어가는 걸 공부합니다. 절대값, 가우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갔을 때 그래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들어갈 때 우리가 매번 그걸 나눌 수는 없죠.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나누긴 했는데 기본적인 그 변형,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변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x의 절대값은 y축 대칭, y의 절대값은 x축 대칭. 전체 크게 통으로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접어 올린다.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외워놓고 활용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4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첫 번째 문제는요. 정의역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의역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 구간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주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리면 안 되고 일부만 그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일단 제가 다 그려놓고요. 해당되는 범위를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y축 원점 x 설정되어 있고요. 자, 그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분모 0이 되게 하는 값 누구?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1분의 2니까 2. 자, 요게 이제 점근선. 그러면 0 집어넣어 보세요. 어디 나오나요? 0 집어넣으니까 4. 여기 4. 이게 그래프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점근선의 교점까지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넓이가 2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니까 요 정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거다. 자, 이게 이제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만약에 음수 3, 여기가 음수 3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부터 음수 1까지 여기를 정의역으로 잘라요. 이렇게 여기 뻥 뚫어주시고 여기 있는 게 정의역, 그 다음 1부터 0까지가 또 정의역. 이렇게. 그럼 이 노란 범위 안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제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칠을 하시면 됩니다. 칠을 하시는데 잘려가지고요.
이게 이쪽에 있는 그래프가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올라가요. 점근선이 쭉 놓여 있으니까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가? 최대, 최소가 없죠. 없어요. 얘가 최대가 아니죠. 더 위에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가 없어요.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수함수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어져 있는 함수다 보니까 2차 함수와는 성격이 좀 다르죠. 2차 함수는 어쨌든 최대나 최소 중에 뭐 하나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 범위 안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지 못한다. 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거꾸로 문제가 y의 범위를 저한테 줍니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그릴까요? 자, 점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1,2였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4를 지나가는 이런 함수였는데,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지나가는 함수. 자, 이 함수에서 제가 y의 범위를 지금부터 체크를 합니다. 0보다 작다, 아래쪽, 여기. 0보다 작다, 아래쪽.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위쪽. 그럼 이제 0하고 3에서 이렇게 갈렸으니까 잘라야죠. 그래프를 이렇게 잘라야죠. 여기서 커팅을 합니다. 그러면 y값이 여기 쓰려면 x값은 여기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요 만난 점에, 여기가 3인데 만난 점에서 요 만난 점에서 왼편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0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려면 요 그래프에 해당됩니다. 자, 치역이 존재하는 범위의 그래프를 제가 굵게 칠하고요. 그 그래프가 존재하는 x값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 요거는 어차피 점근선이니까 없죠. 그죠? 이렇게니까 여기까지. 자, 요 위치를 지금부터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여기 얼마,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자, 네모, 세모 두 개의 값을 찾는데 얘는 0일 때니까 y가 0일 때니까 y에 0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4가 0이 되기 위해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죠? 그 네모는 마이너스 2는 쉽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3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는 3이라고 놓으시고 그럼 2x 더하기 4는 3x 더하기 3이네요. 그럼 넘어가면 x가 1 나오네요. 그죠? x는 1이니까 이게 세모래요. 세모.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러한 치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요.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1은 제외를 시켜줘야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역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음수 1보다는 작다. 또 음수 1보다는 크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 놓으시고요. x건 y건 범위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정의역이나 치역을 찾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분수함수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의 점근선이 x는 1, 그 다음에 y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은요, 굉장히 많은 걸 알려준 거예요. x는 1, 이게 점근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위치가 요겁니다.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x가 1이 되면 0 된다? 1을 집으면 0 된다? a 마이너스 1이죠. 그죠? x에 1을 대입하면 그게 0이 돼버려. 분모 0이 되는 위치.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음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인데 1분의 b인데 그게 2야? 그럼 b는 2인 거죠. 사실 이 점근선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가 금방금방 나오게 돼요. 자, 모르는 문자 하나는 0,1을 지날 때라는 걸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y는 x-1분의 2x 더하기 c라고 써놓으시고요. 이거가 0,1을 지나가기 때문에 x에 0, y에 1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죠. c 값은 마이너스 1. 자, a와 b와 c를 갖다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 주셔야 되는데
일반형에서 점근선의 위치 판단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은요, 이거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고 문자를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 점근선의 위치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과 개수 b, 일치한 개수의 b다.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수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거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